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린 게 내린 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600포인트와 2770포인트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실은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데 자꾸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은 반등도 아니고요. 내려간 것도 아닌 그냥 횡보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 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상승세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려갈 것인가? 지금 이제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체감을 할 정도로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요게 진짜 증시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될 것인가, 그게 지금 당장 주가가 내려갈 일인가라고 하면 또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금리 인상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선반영된 거 아닌가? 그리고 했는데 딱히 바뀐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보다 보니까 내려갈 이유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계속 버티는 게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가 선반영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올라갈 금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최근에 한 회 FOMC에서 1회 올렸는데, 앞으로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남아있는 FOMC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게 선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가 기회다. 그러니 사야 한다. 조정시 매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그런지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들과 우려감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시장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단식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인상을 1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둘러보면요. 금리 인상을 처음 했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수가 전체 하락세로 변질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돈 좀 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그리고 금 투자, 달러 투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체재가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지금 이제 주식을 시작한 개인들은요, 적금 아니면 보험 아니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자산은 주식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식을 안 하면 나는 그냥 정체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 주식만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빨리 사야 된다, 언제 사지 이런 것만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무조건 주식이야, 올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리를 하는데 칼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국을 뜰 때도 칼로 뜨고 뭐만 하면 설거지할 때도 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현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투자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고 있을 뿐인 거고요. 조금만 눈만 돌리시면은 개인들도 할 수 있는 투자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주식에만 너무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횡보하는 장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잡주라고 할 만한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에디슨 EV가 하한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쌍용차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에디슨 EV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뭐 올라올 때부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업이다, 뭐 쌍용차 인수 돈이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남선 알루미늄이 또 올라옵니다. 왜? 상한가 간 이유가 쌍용차 인수 후보로 선정이 되었대요. 근데 남선 알루미늄도 제코가 속자인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또 2천억대의 돈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런 걸 잡는 분들이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관련 정책 기업들도 역시나 저는 잡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데이 트레이더들은 지금은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윙 투자를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에 내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뭘 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손절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등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본전 또는 약수익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현금화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현금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되었다라는 것만 명심하신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올랐니 내렸니 뭐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77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가 상승이니까 그때 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2600이 무너질 때가 하락이니까 저기가 무너지는 거 한번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동성제약이고요. 네. 16,500원에 20%입니다. 네, 16,5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멘토님. 동성제약,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뚜렷한 해답이 없죠. 네. 지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도 해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답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빨간 선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라는 개념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라인이었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지지를 받았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바닥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거기를 또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차트의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 매수를 하신 건데, 사실 이 기업이 올라갈 그 모멘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없어요. 예전에 뭐 코로나 치료제니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뭐 덱사메타손으로 해가지고 뭐 신약 만드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 제가 늘 말했던 것, 제약 바이오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저를 비난을 하셨어요. 제약 바이오는 기술과 꿈과 희망을 투자하는 건데 무슨 돈을 버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 기업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은 뭐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 흔적들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뭐 약간 호재를 조금 써먹으면서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000원이나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 강하게 한번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늘 말하는 거, 적자 기업이고 별로 안 좋은 기업이 올라오면 그게 더 간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탈출의 기회일까요? 탈출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네. 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올 때 무슨 뉴스들 뭐 좋다는 온갖 진짜 새빨간 거짓말 다 나올 거예요. 그거를 믿지 말고 매도를 한다. 나는 그냥 내가 매도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좀 빨리 올라온다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저 정도면은 손실을 조금 각오하고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일단 안녕하세요. 완찐 팬이고요, 선생님. 아, 예.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하고 네. 그때 좀 하면 안 될까? 하지 말고 그냥 11,000원쯤에서 그냥 던질까요? 네. 우리 주식 상담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샀으면 이런 거 상담할 이유도 없고 제가 이런 거 올라갈 겁니다 할 이야기도 안 나올 기업. 쳐다도 보지 않아야 되고 이게 방송에 왜 나옵니까 이 종목이 도대체가. 이게 왜 나와요 이게. 안 봐도 되는 기업인데 상담을 해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하나생명 3,650원에 16%요. 네, 하나생명 3,650원의 비중은 16%. 알겠습니다. 하나생명 요즘 뭐 보험주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이 하나생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험주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뭐 맞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주라고 하는데 별로 수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생명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생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냐 저기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 출중한데 주가는 결국은 뭐 계속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나물 가격도 계속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근데 콩나물 효능이라든가 콩나물 국 끓여 먹던가 할 때는 그냥 우리는 항상 그런 게 먹는 거예요. 뭐 콩나물 비싸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고 싸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것뿐인 거지 콩나물이 뭐 바뀌었기 때문에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생명이 지금 딱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결국 가치의 변화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 보이는 거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추세가 위쪽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졌네요. 그래서 3,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차트 분석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 보시는 전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고 2,700원과 3,200원에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면 3,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가 자리를 잡았네? 그럼 한번 사볼까? 그런 매수세가 차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3,2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분석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3,200원에 손절을 조금 하고 2,7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를 할까요? 제가 아까 상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2,700원 사고 3,200원 팔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2,700원 자리 잡으면 저기서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무너지게 되면 시청자님 괜히 사가지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빨리 나가셔라. 이 기업에서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은 같이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곳.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 시 3,2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3,500원대에서 그냥 빨리 매도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들 싸우는 곳이니까. 그럼 3,50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들어오면. 보라는 말이에요. 보자. 네. 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2,700원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몇 년이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면서 안 해도 나중에 원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네. 만약에 2,700원 무너질 때 내가 시간 뺏기는 게 싫다 한다면 저기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제가 네. 시청자님께 드리는 내용들은요. 조언이에요. 전략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선택이 3,500원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3,200원이 넘어섰을 때 나는 더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팔 거야 라는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넘어가지 않으면 2,700원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텐데 저게 무너지면 또 내려가서 2,200원, 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네. 나는 내려가는 게 싫어. 나는 시간을 아낄래 해서 2,700원 손절하는 방법과 난 시간이 많아. 손절이 더 싫어. 그러니까 난 추가 매수 할래 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맞아요. 이런 종목을 안 샀으면 이런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자리에서 왜 들어가셨어요? 어려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빨리 나오시라라는 전략을 드렸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3,500원까지 올라간다, 600원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200원 넘어서면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죠. 거래가 들어오면. 거래량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원에 한 30%. 네, 2,10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도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또 신규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30일이면 신규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혹시 잊으셨나요? 어떤 거요? 대한전선 지금 매주 상담하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죠? 상담할 때마다 이거 망했다. 왜 샀냐 이런 이야기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전화가 온다라는 거, 그 말은 끝난 종목이에요. 네. 우리 그 흔히 시장에서 속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개미가 사면은 주가가 안 간다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게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야 되고 산 사람은 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없으면 내가 마지막 막차 탄 거잖아요. 네. 대한전선이 딱 그런 기업인데 지금 사셔가지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저는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한전선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이거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기업이라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오늘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또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하셨겠지만 이거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기업 왜 사셨냐라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급등한 기업을 샀다 마지막 막차 사셨는데 무슨 부경화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주가가 바닥을 잡고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야 될 텐데 기업 자체만으로 본다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거. 나쁜 기업이 아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오를 만한 좋은 기업도 아니었는데 테마에 엮여가지고 구리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회사가 그냥 가만히 500원대, 700원대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 만약에 저기서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 대한전선 같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주가가 안 갔으니까 좋은데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얘는 주가가 좋은 건 맞는데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주가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거품인데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시간 엄청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얘가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데 싼 자리까지 내려가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주식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남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네. 혹시 그 다시 동전주까지 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이하로도 빠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지 천천히 해서 계속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내려가서도 반등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려가서 횡보를 하면서 또 원형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물론 지금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전 다시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전할 때 또 전선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한전선이 그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상 급등이 나온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뭐 호재라던가 기후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기만 하면 기도 매매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엮인다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히 이게 그런 데로 엮여가지고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안 엮이면 이거는 지금 1,000원 이하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 투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간 투자하시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시간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지금 잃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시간 투자하실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가져가다 보면 반등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요. 약간 일시적으로 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거든요. 그 네. 정도쯤에서 타협 보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나는 간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 생각하시고 동전 왔을 때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싸니까 좋은 기업이 된 거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저는 1,000원 이하에 사는 게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추가 매수도 1,000원 이하, 신규 매수도 1,000원 이하가 되는 기업이에요. 기간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싸다고 생각하고 사줄 때까지 시청자님은 그냥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1,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비중을 오히려 늘리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신다면 1,000원 이하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결국 1,400원 지금 오늘 반등 나와서 다시 또 양봉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1,3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택하거나 돈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바이오 스마트. 네, 바이오스마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520원에 20%요. 네, 5,520원에 20%. 알겠습니다. 뭐 지금 크게 손실을 보는 구간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 멘토님. 요거는 네.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매수가가 좋죠. 네. 지금까지 상담 오늘 3개 했는데 지금 이제 4개째인데 지금까지 상담 종목 중에서는 매수가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는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뭐 부담 가지고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키트 팔아서 돈을 조금 이렇게 벌고 있는 그런 쪽의 자회사가 진단키트를 팔거든요. 그래서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요거는 뭐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 있을까?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 종목은 4,000원이나 4,300원 정도쯤 내려가면 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안 떨어지면 이번 슈팅이 나와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지금 사신 거 괜찮고 들고 가셔서 7,000원 올라올 때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고 내려가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 그냥 들고 가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오늘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네. 오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시나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제가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역시나 마인드. 주식하면은 마인드를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은 내가 지식이 부족한가, 뭐 차트를 잘 모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주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로 주식을 해야 되는가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뭐 경제도 알아야 되겠지만, 뭐 그런 강의는 제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마인드가 차트에서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석을 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리사랑님께서 이스트소프트 15,500원에 10% 슬슬 모아가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잘했죠, 멘토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일단 뭐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잘 했나요, 멘토님?
글쎄요, 저는 이렇게 올라온 기업을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네. 뭐, 잘했다,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딱 그냥 오로지 저의 의견만 생각한다면, 글쎄요, 왜 이걸 사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냥 이제 양봉 투자라던가 이렇게 상승세를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했다면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런 기업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자리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자리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선 잘 안 해요. 이 자리에서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왜 모아가지? 밑에 있을 때 모으면 되지 왜 위에서 모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자리는 단기적인 변동을 이용해야 되는 차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지금 메타버스 엮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엮여 있다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헤드앤숄더 만들러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님 이제 사서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근데 싸게 사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 팔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누가 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싸게 산 사람들이 팔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저 2015년에 산 사람들이.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지금 팔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비싸게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은 수익이 생기고 있는 거고, 단기적인 변동 18,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라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차승현님께서 나무가 11,800원에 10% 손실 중이다가 매수가가 이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멘토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정리할까요?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이런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능성들을 만들어 놨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요,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뭐 여기에 지금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는 차트를 조금 아시거나 매매 방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초보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차트에 대한 개념과 돌파 매매라는 개념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윗자리가 넘어갈 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13,000원 넘어가는 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기술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면서 모아갈 때는 차트가 뭐가 필요해요? 있고 가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려갈 때마다 사면 되지. 근데 차트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파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는 13,000원대가 고점인데 이걸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서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손실 중에다가 겨우 본전 왔어요. 그런 걸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보통은 이런 자리 안 삽니다. 왜? 물려서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올라가는 거 확실하게 보고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말은 들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투자하셨다. 그런데 어쨌든 들고 있으니 이번에 돌파하는가 돌파하지 않는가 보면서 돌파하면 들고 가시고, 돌파하지 않으면 매도한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12,000원대 넘어갈 때 저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밀리기 시작하면은 약손절을 하시든 조금 손절을 안 보더라도 본전에서 파시든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볼 필요는 없죠.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요. 8,000원대나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지금 내가 산 가격으로 끝을 내려고 하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OCI. 네,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지금 11만 6천 원에 10%. 네, 11만 6천 원의 비중은 10%. 예. 알겠습니다. OCI가 그래도 한 8만 원대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만 6천 원이면은 네. 지금 10만 5천 원대거든요. 그렇죠. 뭐 굳이 다시 올라올 이유가 있을까? 모멘텀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누가 먼저 원전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쓰냐의 싸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은 말이 좋았지 그게 뭐 딱히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안에 들어가는 게 탈원전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전 세계의 뉘앙스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OCI라는 이런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금 반도체 패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온 것은 결국 전부 다 거품이 돼버린 거죠. 왜?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정말 대박 난리 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전부터 뭐 태양광에 들어가는 패널이 너무 이렇게 비싸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라서 사실 이렇게 올라올 기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증가되고 상향된 건 맞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너무 과팔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주가의 특성이 뭐냐면 완만하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올랐다가 그 이하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은 지금 사실 뭐 저는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저점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10만 1,000원짜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10만 원대를 무너뜨리면은 이번에는 7만 원까지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7만 원, 6만 원 내려간다면 모아가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11만 원부터 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7만 원, 6만 원대에서 모아가면서 5만 원까지 빠지는 것은 그닥 뭐 충격이 아니고 괜찮은데 11만 원대부터 들고 있으면서 6만 원, 7만 원, 5만 원 가면 이거 환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11만 원, 10만 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지연정 나는 그런 리스크,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10만 원짜리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12만 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제넥신요. 네, 제넥신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0원에 10%요. 네, 제넥신 58,000원에 10%. 예, 많이 빠졌다고 단계 계속 내려가가지고 손절을 그러네요.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속을 썩이는 그런 종목인데, 뭐 좋은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멘토님. 네, 맞아요. 네. 빠질 종목 사셨고 엉망진창인 종목을 사셨어요. 네. 네, 뭐 어떻게 제넥신을 영어로 할까요? 표현을 한다면 저는 트래쉬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제넥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 뭐 백신을 만드니 뭐 신약 만드니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럴 정도의 기업이었는가 하면은 뭐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고 있는가? 아니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냥 신약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실 거면은 얘가 만드는 신약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약간 도박성인 거예요. 우리 왜 그 축구 경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승패 걸면서 막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보면 누가 이길까를 거는 거잖아요, 돈을. 그런 것처럼 이 제넥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약을 잘 만들 거야 라고 돈을 거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돈 걸어 넣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목을 샀다 무조건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을 만든다는 기대감 하나에 그냥 도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그걸 알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봤다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좋은 기업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고 좋은데 떨어져야 좋은 거거든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유통기한 다 지난 삼겹살을 갖다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거를 할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 먹진 않잖아요. 그죠? 좋은 고기를 할인할 때 좋다고 사라 먹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은 사면 안 되는 기업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샀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뭐 한 번쯤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당장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반등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요 횡보세 요거 하나 딱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42,000원 저점이고 48,000원이 고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기 횡보세에서 48,000원 뚫고 올라간다면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는 아마 5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힘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기까지 뭐 올라와 준다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시간 뺏길 이유가 더 뭐가 있을까? 손실이 난 거는 그냥 나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배웠다 생각하시고 그냥 학원비 냈다 생각하시고 42,000원 내려가면 손절하자는 전략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겸허하게 손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현대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3,500원에 30%요. 네, 11만 3,50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멘토님. 현대중공업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네. 저기 MSCI 지수에 예. 뭐 이렇게 들어간다 뭐 그런 편입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네.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라고 하는 거죠. 위쪽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다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보통의 이제 트레이더들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뉴스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맞추고 싶어 하는 건 최고가가 어딘가인데요. 그거 못 맞춰요. 시청자님, 그지 않나요? 예.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딱 앉아 있잖아요. 방송 나와서, 그죠? 근데 제가 시청자님 보고 계시는데, 시청자님,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요. 아, 공중부양하고 싶다. 아, 공중부양하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미쳐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원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쳤나 싶잖아요. 그죠? 저는 투자자들이 고점 맞추려고 하는 게 그래 보여요. 고점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면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걸 포기해버리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중입니까? 아닙니까? 수익 중. 맞습니다. 그거 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낼 수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게 다예요. 고점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팔거나 지금 수익을 내가 챙겨내는 거, 내가 절제하는 거,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한자어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주식할 때 제일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래, 내가 지금 보니까 13만 원까지나 뭐 14만 원까지도 어쨌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팔래. 한 주도 안 팔래. 난 그냥 간다. 그냥 베팅 한번 가보겠다. 혹여나 내일부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선택의 후회가 없어. 라는 결정을 하시거나 와, 떨어지면 나 진짜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는 못 팔더라도 3분의 1, 절반 정도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 떨어지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라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을 매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는 욕심의 크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욕심을 줄이시고 좀 절제하시고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뭐 10번에 걸쳐서 해도 되고요. 5번에 걸쳐서 해도 되고 2번에 걸쳐서 해도 됩니다. 오늘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팔 것인가. 그냥 올라오면 내가 정한 가격 딱 정해놓고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그거는 시청자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인지 컨트롤스 네, 인지 컨트롤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279원에 5%입니다. 네, 16,279원에 5%. 뭐 다행히 비중은 많지가 않은데요, 멘토님.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있죠. 뭐 약간 있으니까 예. 뭐 크진 않지만 줄긴 했으나 그래도 나쁘진 않고 이거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분들, 막 3년, 4년 동안 들고 갔는데 본전도 안 오고 반토막 난 상태로 계속 그냥 끌려간다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한탕 해먹은 종목은요,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주기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어떤 오른 만큼 내려가고 내린 만큼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얘는 지금 올라갔으니 이제는 뭐 할 차례냐면 내려갈 차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된다고요? 네, 더 내려가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죠? 더 내려간다고?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이렇게 몰렸는데 그죠? 그 주식의 네.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이론만 아셨다면 내가 산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네.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숨을 들여 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뱉어야죠. 내뱉었으면 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 마셔야죠. 주가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내려갔을 때 사야지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는 기업을 사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요 기업은 전 7,500원까지 내려가야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 7,500원부터 자리를 잡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5%이기 네. 때문에 선택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중이 얼마 없으니 뭐 이 정도 돈을 잃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7,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7,500원이나 5,000원까지 혹여나 시간이 걸려서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 왔을 때 저는 비중을 15%까지 늘린다면은 지금 매수가 16,000원은요 잊혀집니다. 아마 매수가가 저 네네. 5,000원, 7,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제가 말한 비중까지만 하신다면은 매수가가 한 8,000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탈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6,000원보다. 쉬워지죠. 맞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고통을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시청자님이 되네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샀으니까. 네. 사서 고생한다가 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방법이 언제쯤이면 없어요. 이게 떨어지는 기간은 언제쯤 그 예전에 언제쯤이면 우리 이만큼 그 떨어질까요? 이경규 씨가 TV에 나와서 했던 그 개그 프로 중에 별들이 이렇게 물어봐 하는 거 있죠. 예, 지금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어디까지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언제 네. 떨어집니까? 이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언제가 되었든 간에 7,500원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네, 저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네. 7,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단가가 맞춰주면 거기 팔아야 내려갔을 되나요, 때 막 그러면?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7,500원이 언제가 되었든 떨어지면 전화를 다시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네. 전략을 짜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고. 저도 아직 네, 안 네, 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 상황 감사합니다. 오면 전화 주세요. 네, 다음 댓글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이님께서 넥슨 GT 28,100원에 10% 사고 나서 바로 빠져버렸네요. 내일부터 합병으로 거래 중지인데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이 부분은 네,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신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불나방이거든요. 어... 네,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왜 샀을까요? 일단 단기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저도 저희 뭐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어요. 이거를 거의 한 7%, 8% 계속 수익을 냈어요. 이걸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사자마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고점에서 합병하니까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손절할 때는 기준이 시가 떴던 자리 25,000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저 25,000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몇 번이고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변동에 맞춰서 내 매수가에 가깝게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황태현님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157,800원에 5%. 아모레퍼시픽 추매 타이밍 오면 쏘려고 현금 보유 중인데요. 이 주식 탈출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쏘려고 현금을 킵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계좌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왜냐하면은 저 내용만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들고 가고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비중이 이거 5%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는 아모레퍼시픽이랑 상관없이 내가 사면 수익 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물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금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늘 말했던 거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신규 종목을 삽니까? 왜 종목을 늘립니까? 사서 일을 만듭니까? 괜히 만들지 마세요 했던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계좌 관리라는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본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상승세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13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때서야 상승의 기미가 보일 것 같아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애초에 말씀하셨던 아모레퍼시픽 추매 타이밍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 바닥을 좀 더 잡는다면은 충분히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서 본전을 빨리 정리하시고 종목이 많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올바르게 키우면 그게 수익을 내줍니다. 그래서 종목을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